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어릴 때 읽은 책과 지금 읽을 때의 책이 참 느낌이 다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걸리버 여행기라든가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책 갈매기의 꿈은요, 느낌이 다른 게 아니라 내용 자체가 달라져요. 이 작품이 출간된 게 1970년이고요. 5년 만에 700만 부가 판매된 빅히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쭉 팔렸던 건데요. 그 후 45년 만에 이 책의 작가인 리처드 바크가 그때 미발표된 네 번째 장의 원고를 덧붙여서 증보판을 출간하게 됩니다. 1에서 3장으로 구성된 원래 원고에 새로 4장째가 붙어가지고 단순히 내용을 보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말이 다른 작품이 되어버렸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작품 기조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제 자체가 다른 작품이 되었다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할게요. 갈매기의 꿈은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한마디로 기억되는 작품이죠. 아마 책을 안 읽으신 분이라도 이 말을 기억하시는 분은 많으실 겁니다.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의 이야기인데요. 조나단은 처음부터 이게 먹이 하나 더 먹겠다고 경쟁하고 싸우고 깨깨거리고 이런 다른 갈매기 무리들과는 달리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비행을 잘 그리고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갈매기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비행에 대한 시도를 해보다가 시속 344km를 돌파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고개 비행을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갈매기가 말이죠. 하지만 조나단의 이러한 남다름은요, 무리에서의 추방이라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조나단은 비행기술 연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조나단의 꿈이고 비전이니까요. 결국 조나단은 신계로 넘어가요. 사실 제가 정확히 표현할 말이 없어서 이제 신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나단이 자신과 같이 어떤 비행에 대한 꿈을 가진 갈매기들만 모여있는 그러한 세계, 약간 초월적 세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연습하면요, 연마하면 정말로 그야말로 신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지, 그런 단계에 조나단은 오히려 원래 있던 무리에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조나단은 무리에게 돌아와 자기처럼 비행 연습을 하다가 쫓겨난 갈매기들의 스승이 됩니다. 비행의 본질을 가르치는 조나단의 제자는 점점 늘어나고요. 다른 갈매기들 사이에 조나단은 위대한 갈매기 아들이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해요. 그런 가운데 제자인 플래처가 비행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바로 조나단에 의해서 그 플래처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며칠 후 조나단은 그야말로 텅 빈 허공에서 승천하듯이 사라져버리고요. 플래처는 다른 갈매기들의 스승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갈매기의 꿈입니다. 근데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래된 어떤 스토리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영화 매트릭스에서도 사용되었던 바로 예수의 스토리죠. 천상계와 인간계에 속하고요. 위대한 이의 아들로 추앙받기도 하고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예수가 죽은 나사로라는 인간을 살렸듯이 갈매기 조나단은 제자인 플래처를 되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승천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장이 붙게 되는 거죠. 처음 발표할 당시에 고민하다가 빼버리고 처박아 놓았었는데요. 40여 년 만에 서류더미 속에서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갈매기의 꿈에 다시 넣었다고 합니다. 사장의 내용은 그 후의 이야기인데요. 이 비행하는 갈매기들은 플래처를 스승 삼아서 계속 훈련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평범한 다른 갈매기들은 플래처에게 위대한 갈매기인 조나단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면서 비행은 뒷전이고요. 모여 앉아서 계속 조나단을 신격화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성경의 은유가 여기에 적용되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플래처는 아마 사도 바울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플래처도 자신의 완전한 비행 중에 사라집니다. 승천한 거죠. 그 후 플래처 역시 우상화되고요. 그의 가르침은 교리처럼 굳어져서 형식화되어 버려요. 그러다가 이런 형식들을 싫어하는 젊은 갈매기 앤서니 앞에 엄청난 비행을 하는 갈매기 한 마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앤서니는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영어 소설이니까 Who are you? 그랬겠죠. 그러니까 갈매기는 이렇게 대답하죠. Call me John. 존이라고 부르게. 조나단을 줄여서 우리 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를 자꾸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사장의 이야기는요, 그야말로 어떤 이에게는 사족 같은 이야기고 또 어떤 이에게는 전체 이야기의 완성으로 느껴질 부분입니다. 사족 같은 느낌은요, 이것이 예수 스토리의 의미 맞다면요, 사장은 이후 교회의 형식화와 타락이라는 교회 비판적인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상과 꿈을 쫓던 한 갈매기가 신적인 경지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약간 교회 비판 이런 식으로 좀 바뀌게 되는 거니까요. 반면에 완성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3장까지의 스토리가요, 이게 시작과 끝으로 이루어진 선적인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4장이 붙음으로써 이 선이 다시 시작이 되거든요. 끝이 다시 시작이 되는 원적인 구조가 되면서 영원 불멸의 사이클이 완성되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서양의 종말 사상이 아니라 동양의 윤회 사상이 되는 거랄까요? 사실 한국에서 갈매기의 꿈이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라는 말이 강조되어서요, 이때 또 이 무렵에 유명한 말이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와 함께 청년들에게 비전을 강조하는 그런 책으로 각인되어서 그렇죠, 원래부터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매기의 꿈이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문득 갈매기의 꿈을 다시 읽으면서요, 오세암으로 유명하신 정채봉 선생님의 날고 있는 새는 걱정할 틈이 없다라는 잠언집에 깊은 감명을 받았던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이 책이 아직 절판된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 책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던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읽은 첫 책방은 갈매기의 꿈이었어요. 가장 좋은 리뷰는 가장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받는다라는 조언에 의지하여 오늘도 이 꿈을 쫓아 열심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